연산군의 장인 신승선, 죽반승의 영화. 아름다운 사위, 1454년. 한양의 한 저택. 젊은 신승선이 거울 앞에 선다. 용모가 빼어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세조가 총애하던 이명대군이 그 소문을 듣고 사위로 삼겠다 청한다. 얼굴로 왕실과 인척을 맺었으니 이제 이름값을 해야지. 그러나 정작 과거에서는 번번이 낙방이다. 대신 세조가 현직 관리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특별시험, 중시를 연다. 신승선은 남이 지은 글을 빌려 장원을 차지한다. 뒷날 사관이 이를 기록한다. 남의 손을 빌려 장원을 차지하였으니. 화려한 출발이었으나 그 씨앗에는 이미 오점이 박혀 있었다. 4번의 사관평가 1466년 1494년. 조정에서 신승선이 승진할 때마다 사관의 붓이 분주히 움직인다. 첫 번째, 이조 참판 시절 인사를 맡았으나 정당함을 잃었다며 임금이 후보 단자를 회수한다. 두 번째, 딸이 세자빈으로 간 뒤 이조 판서가 되자 사관이 쓴다. 뇌물을 잠옷 많이 받았다. 세 번째, 우의정에 오르자 또 기록한다. 어리석고 못나 무능하며 남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 구차하고 비굴하니 죽반승이라 할 것이다. 네 번째, 사간 최부가 연산에게 상소를 올린다. 영의정 신승선은 나약하기가 여자와 같아서 나라에 큰 일을 당하여도 가타부타 하는 일이 없으며 질병이 몸을 감싸 자리를 비우고 집에 있은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빨리 영의정의 관직을 갈아주십시오. 연산은 웃으며 대답한다. 영의정은 오래 병을 앓아 기력이 쇠하였으니 부녀자 같다는 말이 괴이할 것이 없다. 파직도 없고 처벌도 없다. 딸이 왕비이기 때문이다. 국구의 영화 1495년 1502년. 연산이 즉위하자 신승선은 이듬해 영의정에 오른다. 벼슬의 정점이다. 연산은 처가를 극진히 대접한다. 백면포 30필, 정포 150필, 쌀 40석, 누른 콩 20석을 거창부원군 집에 하사하라. 사직을 청하면 윤허하지 않는다. 집에 누워있어도 녹이 들어온다. 사람들은 수군댄다. 죽반승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1497년 결국 영의정에서 물러나 거창부원군으로 여생을 보낸다. 1502년 67세로 눈을 감을 때까지 그는 왕의 장인으로 누릴 것을 다 누렸다. 신승선의 마지막 말. 나는 나라에 큰 공도 없고 훌륭한 정책을 올린 것도 없소. 그저 살아남았소. 중종반정의 새벽 1506년 9월 2일. 신승선이 죽은 지 4년. 새벽 어둠 속에서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군사를 일으킨다. 폭군 연산을 폐위하는 중종반정이다. 무장한 병사들이 신수군의 집 문을 두드린다. 위에서 부른다. 끌려나온 신숙은 신수영 형제. 그 자리에서 처형된다. 차남 신수겸도 같은 운명을 맞는다. 아버지가 쌓아 올린 것이 한 새벽에 무너진다. 연산의 장인이라는 영광이 그대로 죄목이 된 것이다. 연산의 왕비 딸은 폐비가 되어 아버지의 빈집에 홀로 안치된다. 신승선 졸기의 한 줄. 사관이 마지막으로 기록한다. 사람됨이 연약하기가 부녀자와 같아서 아무런 건의한 일이 없고 직무에 게으르고 녹만 먹으며 있으나마나 하므로 당시 사람들이 죽반승이라 하였다. 한 줄이 더 전해진다. 생활이 검소하고 성품이 청렴하여 공신으로 받은 논밭 백결을 모두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영의정 신승선. 능력도 업적도 없었으나 청렴했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으나 스스로는 조용했다. 사위로 인해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그 사위로 인해 자식들이 모두 죽었다. 역사는 그를 죽반승이라 불렀지만 그의 집안이 치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연산군의 봄 홀로 살아남은 영의정 유순. 1506년 9월 13일 새벽 한양. 횃불이 경복궁 담장을 하차오를 때 영의정 유순은 사랑채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갑옷 부딪히는 소리, 고함, 그리고 정적.
유수는 붓을 내려놓지 않았다. 먹이 번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생각했다. 박원종인가 성이 아닌가. 문이 열렸다. 하인이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다. 대감. 박원종 대감께서 거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연산군 폐위가 기정사실이옵니다. 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박공이 임금이 되었는가, 성공이 임금이 되었는가. 하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유수는 다시 붓을 들었다. 어느 쪽이든 내가 할 일은 같다. 2년 전, 1504년 가을 편전. 경들에게 묻노라. 연산이 옥좌에 비스듬히 기대어 말했다. 입가에 술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새벽부터 마신 것이다. 장이문 밖, 산이 밝고 물이 고운 그 땅에 이궁을 짓고자 한다. 어떠한가? 편전에 늘어선 신하들의 눈길이 일제히 바닥을 향했다. 유수는 그 시선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 땅이 어딘지 다들 안다. 백성의 집을 헐어야 할 땅이다. 좌의정이 입술을 달싹였다가 다물었다. 우의정은 기침을 했다. 침묵이 고였다. 연산의 눈이 유순에게로 흘렀다. 영의정은 유순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허리를 깊이 굽혔다. 주상의 분부가 윤당하십니다. 어디선가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안도인지 경멸인지 유수는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연산이 처음으로 웃었다. 그래, 윤당하지. 그날 밤 유수는 혼자 뒤뜰에 서 있었다. 달이 밝았다. 그는 오래전 자신이 지은 시 구절을 중얼거렸다. 호방하게 진세 밖에서 노니 내 자신을 꾀함이 홀로 기이하네. 웃음이 났다. 쓴 웃음이었다. 사흘 전 연산은 신하 하나를 끌어내 그 자리에서 목을 쳤다. 이유는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전날은 책을 불태우자는 말에 감히 아니되옵니다라고 입을 연 승지가 곤장을 맞았다. 나는 겁쟁이인가? 유수는 오래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니다. 나는 계산하는 사람이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 살아있는 자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칼날의 방향을 틀 수 있다. 그는 오늘도 세 사람의 이름을 처벌 명단에서 빼냈다. 연산이 묻기 전에 먼저 더 큰 죄인의 이름을 올려 시선을 돌렸다. 아무도 모른다. 알아서도 안 된다. 향원 노적.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부른다는 걸 유수는 알고 있었다. 겉만 군자인 척하는 늙은 도적. 그는 그 말을 씹어 삼켰다.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하는 순간 연산의 귀에 닿는다. 1504년 윤 4월 편전. 문적을 모두 없애고자 한다. 책이란 것이 선비들에게 쓸데없는 생각을 넣는다. 연산이 말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유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40년을 책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19의 사마시 장원을 했을 때 그 기쁨, 경연에서 성종과 밤새 시를 논하던 날들. 속으로 전하. 그것만은 영이죠. 연산의 눈이 그를 겨냥했다. 번득이는 눈이었다. 저 눈 안에서 몇 명이 죽었는가. 유수는 한 박자 멈췄다. 그 한 박자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주상의 분부가 윤당하십니다. 이후 사관이 기록했다. 사림이 더욱 그 사람됨을 비루하게 여겼다. 유수는 그날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다. 혼자 오래. 1506년 9월 13일 동이틀 무렵 새 왕이 정해졌다는 전갈이 왔다. 진성대군이었다. 박원종의 사람이 유순의 집 앞에 나타났다. 영의정 대감께서는 그대로 직을 유지하십니다. 반정의 기밀을 아시고도 조용히 계셨으니 그 공을 인정하여 전국공신 2등에 책록하겠습니다. 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디선가 닭이 울었다. 살았구나. 기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된 피로감만이 뼛속 깊이 고여 있었다. 에필로그 1517년 봄. 유수는 죽기 며칠 전 손자에게 붓을 쥐어주었다. 할아버지는 왜 항상 윤당하다고 하셨어요? 77의 노인은 오래 생각하다가 말했다. 폭풍 속에서 나무가 살아남으려면 꺾이는 척해야 한다. 손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할아버지는 살아남으셨잖아요. 그렇지. 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볕이 따뜻했다. 그런데 말이다. 살아남은 것이 옳은 것인지는. 그는 끝내 그 말을 잊지 않았다. 사흘 뒤 문성부원군 유순이 졸하였다. 향년 77세. 시온은 문의. 사관은 기록했다. 감히 한마디 바로잡는 말을 해본 일이 없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호방하게 진세 밖에서 노니 내 자신을 꾀함이 홀로 기이하네. 유순 윤당하옵니다.